2단원 슉슉 이렇게 써볼까?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조합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학하에서 배웠던 그 우리 조합 N 컨비네이션 R 이라는 녀석부터 다시 한번 좀 관찰을 해봅시다. 여기는 뭐 수학하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겹치지만 그래도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다 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아, 많아. 이씨 많아. 이씨 많아. 자, N 컨비네이션 R의 정의 자체는 뭐였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렇죠?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어떻게 했냐? 일단 N개 중에 R개를 나열한 다음에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는 녀석들 3개를 뽑았으면 3개가 순서가 바뀌는 게 전부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녀석 R 팩토리알로 이렇게 나눠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NPR이 요 녀석이 N, 잘 보여? N 빼기 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요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요 녀석도 N 빼기 R 팩토리알 곱하기 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요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치? 요런 것까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다가 분모의 팩토리알 2개, 팩 분의 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팩 분의 팩을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뭘 해봐야 되냐면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더해서 요 녀석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오케이? 5팩 곱하기 3팩 분의 8팩 이거를 만나게 되면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5 컨비네이션 3 또는 5 컨비네이션 아니 뭐야 8 컨비네이션 3 또는 8 컨비네이션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수학하에서 이미 뭐 익히 들어봤죠. 그쵸? 그 민성이도 들어봤죠. 그쵸?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팩토리알의 성질 뭐 이거 하나만, 컨비네이션의 성질 N 컨비네이션 0은 얼마다? 1입니다. 오케이? 얘 뭐 따로 이유 없어요. 정의입니다. 수 계산이 그냥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냥 정의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비네이션의 성질들부터 몇 개를 좀 써보면 이미 알고 있죠.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 빼기 R하고 똑같아요. 그쵸? 5개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5 컨비네이션 3인데, 그치? 그럼 내가 3개를 선택하는 것과 버릴 2개를 선택하는 것이 똑같은 경우의 수겠지, 그치? 얘는 3개를 선택한다는 건 버릴 2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NCR과 N 컨비네이션 N-R은 언제나 같은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N 컨비네이션 X와 N 컨비네이션 Y가 두 값이 똑같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X랑 Y가 애초에 똑같은 숫자여도 되고요. 또는 X랑 Y를 더했을 때 N이 되는 숫자여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이해됐죠? 여기가 어디 갔어? 지웠네. 5 컨비네이션 X랑 5 컨비네이션 2가 같으려면 X는 2여도 되지만 3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치? 뭐 이런 거는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녀석들이고요. 먼저 배울 것들은 이제 역시나 지난번에 그 순열을 조합으로서의 생각, 그 순열 공식들을 조합으로서 생각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중간에 아주 기초적인 거 무슨 뭐 남학생 5명 중에 3명을 선발하는 경우 이런 건 빼고 알았지? 이런 문제는 빼고 파스칼의 삼각형 구성식이라는 녀석. 파스칼의 삼각형이 뭔지는 잘 몰라도 돼. 알았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성식이 뭐였냐면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 두 녀석을 더하면 뭐가 된다? N 컨비네이션 R이 된다 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그쵸?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계산해보면 똑같아. 알았지? 자, 얘를 내가 조합론적인 해석을 좀 해줄 겁니다. 자, 볼게. 자, n 컨비네이션 R이 의미하는 건 뭐야?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치? 자, 그럼 역시나, 자, 우리 사람으로 얘기를 해볼게.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을 선발을 할 거야. 어디 뭐 대회를 내보낸대요. 미국 여행 보내준대. 그치? 자, 그럼 3명을 선발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는 2개로 분류해 볼 수 있어. 뭐랑 뭐? 내가 포함되는 경우와 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가 되겠지. 그치? 자, 10명 중에 3명 선택할 거야. 근데 이 10명 중에 내가 있어요. 나. 오케이? 그럼 내가 포함돼서 3명이 선택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내가 이미 포함됐으니까 나를 뺀 9명 중에 몇 명만 더 선택하면 돼. 9명 중에 2명만 더 선택하면 돼. 그치? 근데 얘가 제외돼 있는 거지. 나를 제외한 3명을 여행을 보내면 그럼 나를 뺀 9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야? 3명을 더 뽑아야 돼서 2개를 더한 게 내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았을 때 전체 10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즉 n명 중에 r명을 포함하는 건데 여긴 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특정한 a라는 녀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가 이거지. a라는 특정한 녀석을 포함하는 경우 n-r명 중에 n-1명 중에 r-1명만 더 뽑으면 돼. 그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 녀석은 뭐겠어? a라는 특정한 녀석이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니까 n명 중에 1명 뺀 n-1명 중에 애초에 뽑기로 한 r명을 다 뽑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됐죠? 그 2개를 더한 게 전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파스칼의 구성식이라는 게 이 구조를 좀 잘 봐야 돼.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제끼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치? 그렇잖아. 우리 봐봐. EC0 더하기 3이라고 해볼까? 3 더하기 이 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 NC0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EC0을 슉 이렇게 바꿔봅니다. 바꿔보면 이 자리가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면 컨비네이션 2개가 앞에 숫자는 똑같고 뒤에 숫자가 1 차이 날 때, 그치? 이 두 컨비네이션이 합쳐져서, 그치?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1 차이 날 때, 그치? 얘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합쳐질 때 앞에 있는 수는 여기 써져 있는 숫자보다 1이 커지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두 숫자 중에 큰 숫자를 따라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숫자가 똑같고 뒤에 있는 게 연속적이네. 그치?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고? 1 커지고, 그치? 컨비네이션 두 숫자 중에 뒤에 있는 걸 따라옵니다. 그쵸? 그럼 또 얘네 둘이가 또 그 형태를 만족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건 똑같고 뒤에 있는 건 1 크잖아. 그치?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 그쵸? 그럼 최종 얘네 둘도 다시 그 형태를 만족하고 있네. 그치? 그럼 앞에 있는 건 똑같고 뒤에 있는 건 1 차이 나니까 정답은 6, C, 3이 답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문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숫자들의 일정한 변화들이 된 상황들을 잘 관찰해야 하거든. 봐봐, 이런 것도 나와요.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5C2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근데 2C2랑 똑같은 건 뭐야? 2C0. 이 문제 애초에 문제가 이거였지. 그치? 이 문제는 얘랑 똑같고 얘도 얘랑 똑같고 얘도 얘랑 똑같고 얘도 얘랑 똑같네. 그치? 이해됐니? 그럼 봐봐. 규칙을 좀 관찰하는 연습해야 돼.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뭐 된다고? 4C1. 이거 2개 더하면? 거기에다 여기까지 더하면 5C2. 그치? 전체 다 더하면 얼마? 6C3 되죠. 봐봐. 뒤에 있는 숫자가 일정하고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차근차근 커져. 여기 대신에 EC2부터 똑같은 숫자가 써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있잖아, 여기 있는 써져 있는 숫자 다음 녀석이 들어오고 1 큰 숫자로 바뀐다. 뭐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물론 좋아요. 알았지?
이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바꿔서 요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컨비네이션으로 바꾸자. 뭐 이 정도만 좀 잘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요런 거는. 자, 이게 첫 번째 조합의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 뭐 딱히 이름은 없어요. 요 녀석이 N 곱하기 N 빼기 1 C R 빼기 1이라는 요런 성질도 존재합니다.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하고 N 곱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하고 똑같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계속 조합으로의 성질을 조합으로만 증명을 해줄 거야. 얘를 팩분의 팩을 써가지고 계산을 통한 증명을 물론 할 수도 있어. 그건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알았지? 계산만 하면 된다가 뭔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 요 녀석 볼게요. 요 녀석 N 곱하기 요 녀석을 이거에 맞게 팩분의 팩으로 고칠 거야.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치? 곱하기 뒤에 있는 녀석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치? 근데 둘이 곱하면 뭔데? 그치? 이렇게 해놓고 또 둘이 곱하면 R팩.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냐? R 곱하기 얘 따로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알 곱하기 R팩 N팩. 그치? 얘가 얘다. 뭐 이런 확인은 뭐 어렵지 않아, 그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써봐라 하면 뭐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녀석을 조합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둘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볼게요. 얘 똑같이 이제 뭐 20명이 있어요. 20명 중에 6명을 뽑을 거야. 근데 이 6명 안에 주장이 대표가 있어요. 대표 한 명. 대표 한 명, 그냥 뭐 따까리들 5명, 따까리 표현 부하 5명, 이렇게 6명을 뽑을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20명 중에 6명 뽑아놓고 그 6명 안에서 지들끼리 대표를 뽑으라고 해. 이렇게 대표를 뽑을 수도 있겠고, 그치? 첫 번째는 20명 중에 대표부터 한 명 뽑아. 그 다음 남은 인원 중에 따까리 할 5명 더 뽑을 수도 있어. 어차피 똑같이 대표 하나, 따까리 5, 그치? 그럼 볼게. 봐봐. 20명 중에 대표 먼저 한 명 뽑아. 경우의 수 몇 가지? 20가지, 그치? 그냥 20가지. 20명 중에 대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20. 그렇잖아? 5손가락 쭉 내가 코를 8손가락을 고르는 거 몇 개? 한 가지, 그치? 뭐 이런 거, 그치? 자, 5가지. 이런 거, 그치? 예,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 곱하기. 몇 명 남았어? 대표 한 명 뽑았지? 사람 몇 명 남았어? 19명 남았어. 그 중에 몇 명 더 뽑으면 돼? 5명 더 뽑으면 돼. 이럴 수도 있고. 일단 20명 중에 6명 전체 다 뽑아, 그치? 그 다음 그 6명 안에서 대표를 한 명 뽑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니? 즉, 그럼 요 녀석은 뭐야? N명 중에 R명 선택하고 그 다음에 R명 중에 대표 한 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그치? 그치? N명 중에 R명을 먼저 전체 선택하고 그 R명 중에 지들끼리 그 중에서 대표 한 명 뽑아라. 이렇게 대표를 한 명 선발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요 녀석은 먼저 얘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대표 N명 중에 대표 한 명 선택. 그쵸? 그 다음 나머지 N 빼기 1명 중에서 R 빼기 1명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로 계산을 한 거의 차이인데 어쨌든 결론 대표 한 명과 나머지 R-1명이 선택되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키도키 뭐 요게 조합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요런 거예요. 자 요런 거 생각해 볼까요? 요런 거 우리 내가 어제 요딴 걸 써줬어. 1C1 곱하기 8C1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걸 써줬지 지난 시간에. 그치? 그걸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자 봐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을 때 그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선택할 거야. 순서 중요하지 않아. 13. 오케이? 그럼 내 손에 3개의 숫자가
들려있겠지, 그치?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숫자를 관찰을 해보자. 두 번째로 큰 숫자로 가능한 건 뭐야? 뭐부터 뭐까지 가능해? 2부터 9까지 가능하죠, 그쵸? 2부터 9까지, 그치? 이해돼? 세 숫자 중에 그냥 크기 순으로 두 번째인 녀석을 관찰을 해봤을 때 그 숫자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2부터 9까지야,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숫자가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를 다 따로 뽑아서 싹 다 더하면 그게 전체 10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두 번째로 큰 숫자가 2가 되려면, 두 번째로 큰 숫자가 2가 되려면 1은 무조건 뽑혀야지. 1 하나 중에 하나 뽑고 2를 제외한 나머지 3부터 10까지 8개 중에 하나 또 뽑으면 되지, 그치? 이게 두 번째로 큰 숫자가 2인 경우의 수야. 그럼 두 번째로 큰 숫자가 3인 경우는 1, 2 중에 하나 뽑히고 4, 5, 6, 7, 8, 9, 10 중에 하나 뽑히고 이해됐니? 이해됐니? 1, 2 중에 하나 뽑히고 4, 5, 6, 7, 8, 9, 10 중에 하나 뽑으면 이게 두 번째 큰 숫자가 3인 경우야, 그치? 이해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두 번째 큰 숫자가 4인 경우는 1, 2, 3 중에 하나, 5, 6, 7, 8, 9, 10 중에 하나, 그치? 1, 2, 3 중에 하나, 5, 6, 7, 8, 9, 10 중에 하나.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 다 더한다는 게 맨 마지막 두 번째로 큰 숫자가 9인 경우는 1부터 8까지 중에 하나, 마지막 10 중에 11가지 중에 하나. 이게 전체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두 번째 숫자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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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좀 어렵네. 자, 얘 조금만 더 응용해 볼게.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얘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 계속 집에서 계속 분류를 해 가면서 써봐야 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좀 지워볼까? 자, 이번엔 내가 그럼 역시나 또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4개를 선택할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10시 4지, 그치? 이 10시 4랑 똑같은 값을 내가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자, 10시 4. 자, 이 중에 몇 번째로 큰 숫자를 관찰을 할 거냐? 세 번째로 큰 숫자를 한번 관찰을 해볼게,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4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크기 순으로 세 번째인 녀석. 그럼 세 번째로 큰 녀석으로 가능한 게 뭐야? 3부터 9까지. 세 번째로 큰 녀석이잖아. 그치? 9까지, 그치?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써볼게. 자, 세 번째로 큰 숫자가 3인 경우는 이거 2개 다 뽑혀야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중에 이 중에 하나만 더 뽑히면 되지, 그치? 몇 개? 71. 이게 세 번째로 큰 숫자가 3인 경우. 세 번째로 큰 숫자가 4인 경우는 이 중에 몇 개? 이 중에 몇 개? 하나. 그쵸? 총 4개 뽑을 건데, 그치? 이해돼? 세 번째로 큰 숫자가 5인 경우. 곱하기 5C1.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세 번째로 큰 숫자가 9인 경우까지. 얼마? 이 중에 몇 개? 2개. 8C2. 그 다음 마지막 10C1. 이거 다 더하면 뭐랑 똑같다? 10C4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열심히 집에서 계산해봐. 똑같이 나와. 알았지? 똑같이 안 나오면 찾아와야 돼. 내가 계산 틀린 거 찾아줄게. 알았지? 자, 똑같이 나옵니다. 요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걸 막 갑자기 떠올라서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 있어. 요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있잖아. 어우씨, 나 컴비네이션 다 계산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이거 막 밤새 하고 있는다고. 선생님, 그러고 나서 시험 끝나고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문제가 너무 하나하나 오래 걸려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지? 요 녀석의 의미를 파악해서, 자,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쳐. 한 25초 정도, 그치? 답 딱 써서 계산하는데 한 28초 정도 걸릴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탁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딩동댕 하고. 이해됐니? 뒤에 뒤져보지 말고 오늘 숙제 중에 요걸 이해해야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연습 문제 들어있어요. 알았지? 뭐라고 내가 말은 안 해줄 텐데 풀다 보면 어씨 뭔가 이건가 하고 이렇게 열심히 좀 생각을 해봐. 알았지? 막히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됐죠? 이게 뭐 조합과 관련된 얘기.
그 정석책 42쪽, 43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따로 풀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우리 수학하에 있는 내용과 다 포함, 그 동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기본 문제 3-3번부터 보자. 원순열과 관련된 조합 문제가 있어서 얘부터는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를 한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 마지막 1시간은 중복점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3번.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남자 5, 여자 4 중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고요. 여학생은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답니다. 그럼 일단 뽑기만 해볼게. 뽑기만. 5C 3 곱하기 4C 2. 그치? 얼마야? 10. 얘는 6. 얼마? 60. 일단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60까지야. 그치? 60까지. 자, 1번. 1열로 안 친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5팩토리얼. 곱하기 60은 해줘야지. 그치? 이거 계속 곱해줘야 돼. 알았지? 뽑는 건 따로 곱해줘야 되니까. 그치? 두 번째. 원탁이 안 친대. 그럼 뭐 할 거야? 4팩토리얼 곱하기 60 하면 돼. 그쵸? 이해됐니? 60명 뽑은 다음에 원탁이 안 칠 거니까. 그치? 이해됐죠? 3번.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 안 돼. 다시 뭔 말이냐면 남학생 쪼무레기가 넷이 있고요. 남학생 A가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여학생도 쪼무레기가 셋이 이렇게 있고요. 여학생 B라는 녀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얘를 반드시 뽑아야 된대. 그치? 그럼 얘네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고. 여학생도 이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얘가 반드시 뽑혀야 된대. 그럼 얘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1명만 더 뽑으면 돼. 그럼 어쨌든 A와 남자 쪼무레기 둘, 여학생 B와 여자 쪼무레기 하나가 이렇게 뽑혀 있는 상태야. 그치? 요 상태에서 서로 이웃탁에 원탁에 앉은답니다. 그럼 원탁이 있습니다. 다시 원탁이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어. 그럼 A, B를 먼저 앉힐 건데 어제 엄마, 아빠 기억나나? 엄마, 아빠? 아빠, 엄마 뭐 이런 거. 아빠, 엄마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였잖아. 그치? 그럼 다시 여기는 A, B니까 A, B 이런 건 다 똑같지. 그치? A, B 이것도 똑같지. 근데 A, B와 B, A는 어때? 달라요. 즉 그럼 A와 B를 나열하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고요. 그쵸? 그럼 A, B를 어쨌든 어딘가 이웃하게 이렇게 앉혀놨다 이거지. 그치? 이웃하게. 그럼 남은 3자리는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 3팩토리얼을 곱해주자. 이게 우리 문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원순열에서 배운. 자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고정되어 있는 조건이 있는 녀석들을 앉힘으로써 자리의 차이를 만들자가 문제의 아이디어였어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요새 요 생각을 배워야 돼.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에 대한 건데 요것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경.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 뭔 말이냐면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건데 오케이? 3개를 요 조건에 맞는 순서상 개수 뭐 요런 겁니다. 1부터 10까지 중에서 저기다 ABC에다 숫자를 하나씩 써 넣을 거야. 써 넣을 건데 요 순서를 만족하는 ABC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그럼 내가 했잖아. 1, 2, 3을 써 넣기로 했어. 그럼 여기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여기는 2, 3. 내가 7, 8, 9를 아니 뭐 10, 9, 8을 여기다 넣기로 했어. 여기 무조건 8. 여기는 9, 10. 즉 나는 있잖아. 이 숫자를 뽑는 순서는 내가 막 정할 수 없어. 그치? 그리고 어떤 순서로 뽑아도 배열은 뽑힌 3개 중에 제일 작은 게 여기, 중간 게 여기, 제일 큰 게 여기로 자동으로 배열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이 자리에 들어올 10개 중에 숫자를 3개를 선택만 하면 돼. 그치?
요게 아이디어였다고. 크기가 정해진 녀석은 선택만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풀까요?를 보면, 요거는 우리가 맨 처음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냐 하면 요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요런 거랑 요런 걸로 나눠서 풀었어요. 그쵸? 요 생각은 똑같아. 10C 3이야. 그치? 근데 요 생각은 그럼 숫자가 필요한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숫자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만 뽑으면 돼. 10C 2랑 똑같지. 야, 근데 두 개 더해보면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니?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연속적이야. 뭐랑 똑같아? 11C 3이랑 똑같아. 그럼 이걸 있잖아. 이렇게 두 개로 안 나누고 요걸 한 번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 1대1 대응의 원리를 시킬 거야. 봐봐.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야? 내가 요런 경우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랑 1대1 대응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 서 얘만 세는 거지. 봐봐. 뭔 말이냐면 내가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숫자를 세고 싶으면 직접 사람 숫자를 세도 되지만 있잖아. 야, 신발 오른쪽 신발 다 한 짝씩 벗어서 내봐. 그렇게 해서 신발 개수만 세면 되겠지. 아, 신발이 8개가 있으니까 누구 하나 뭐 오른쪽 다리 없고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알았지? 이런 거 말고. 그치? 신발의 개수가 그냥 사람의 숫자랑 똑같겠구나. 그치? 이렇게 셀 수 있잖아. 왜? 그 신발 오른쪽 신발 한 짝과 그 사람 주인이 1대1 대응이 돼 있으니까.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럼 얘를 도대체 어디에다 1대1 대응을 시킬 거냐면 여기다 1대1 대응을 시킬 겁니다. 슉슉슉. 지우고 여기다 다시 쓸게. 여기다가 등호를 없애기 위해서 1을 더해준 겁니다. 뭔 말이야? 봐봐.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요걸 그냥 하나의 숫자로 보는 거지. 1, 2, 3이 들어오는 건 여기서 1, 2, 2랑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은 저기서 1, 2입니다. 그럼 여기서 1, 3, 5는 여기서 뭐겠어? 1, 3, 4겠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그럼 8, 9, 10은 저기서 뭐겠어? 8, 9, 9일 거야. 봐봐. 조건에 어긋나 혹시? 같아지는 것까지 된다니까. 어긋나지 않지. 그럼 9, 10, 11은 저기서 의미하는 게 뭐겠어? 90, 11 하지 말까? 7, 10, 11 해볼까?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야? 7, 10, 10. 어긋나나? 어긋나지 않지. 그래 안 그래? 됐어요? 즉 그럼 대신에 요 자리는 대신에 C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 몇 가지 올 수 있어? 11까지 올 수 있지. 그치? 숫자 몇 개 있어? 그럼 1부터 11까지 있는 거야. 그치? 1부터 11까지 중에 3개를 선택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이게 저기에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쓰고요. 안 되는 친구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 방법이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야. 알았지? 더워. 이 방법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없는. 창문을 열면 너무 추워서. 그렇지.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근데 이 생각을 있잖아. 결국은 배우긴 해야 돼.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 생각을 배우긴 좀 해야 됩니다. 짠. 왜 배워야 되냐면 요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 그치?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이런 쌍. 그럼 있잖아. 그럼 요 생각으로 풀려면 경우가 16개로 나눠집니다. 왜 16개겠어? 이거 여기도 등호 여기도 등호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랑. 그치? 뭐 이렇게 다 나눠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못한다는 얘기 알았지? 고2는 이런 문제가 나와. 내가 그냥 좀 극단적으로 복잡하게 쓴 거긴 하지만 이렇게 등호랑 등호가 없는 녀석과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내가 그냥 설명을 해주기 위함이야. 자, 이 등호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1 더해줘. 대신 여기만 1 더하면 안 되고 요 오른쪽 전부 다 1을 더해야 합니다. 알았지? 1을 더해주면 여기 b 플러스 1,
여기 C 플러스 1, 여기도 D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등호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이 오른쪽에 1씩 더하면 여기 몇씩 더해진 거야 지금? 2씩 더해져서 D 플러스 2, 여기도 E 플러스 2. 근데 얘도 없애기 위해, 이 등호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1씩 또 더하면 여기 몇 더한 거야? F 더하기 3, G 더하기 3. 이 등호도 없애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1 더 더하면 H 더하기 4지.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얼마야? 54야, 그치? 54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개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답이에요, 얘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어야죠. 이거를 16개로 나눠서 푸는 건 불가능하잖아. 이해됐니? 등호가 일부가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은 숫자들을 1씩 늘려서 등호가 없는 상황으로 전부 다 바꿔주면 돼. 등호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얘네들의 차이가 1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잖아. 그치? 차이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이런 걸 허용해 주는 거잖아. 근데 등호가 있는 녀석은 차이가 0부터 허용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오른쪽 숫자를 하나 늘려서 차이가 1부터인 걸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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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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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다음. 이해 안 되면 일단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해. 알았지? 열심히 나눠서.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거 16개로 놔두는 건 나오진 않을 거야. 알았지? 이게 나올 거라서 써준 건 아니고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그냥 표현해 본 겁니다. 이거 사실 수학학 복습, 이거 수학학 복습인데 지금. 슉슉슉. 아이, 토 나오는 개념이. 집합의 분할. 플러스 뭐까지 할 거야? 토너먼트. 여기까지 할 겁니다. 집합의 분할은 어느 개념에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공을 똑같이 생긴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 이런 개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집합의 분할이라는 건. 집어넣어야 할 공은 다르지만 담을 수 있는 상자는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뭔 말이냐면 왜 집합의 분할이라고 쓰냐, 대신에 이렇게 1, 2, 3, 4, 5라는 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내가 2개의 합집합으로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대신 겹치는 원소가 없도록. 이런 개념이어서 집합의 분할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요. 그럼 왜 이 이름을 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5개의 서로 다른 공을 똑같이 생긴 2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자에 1개, 4개가 들어갈 때가 있겠고, 그치? 2개, 3개가 들어갈 때가 있겠지. 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1개, 4개와 4개, 1개는 따로따로 세지 않습니다. 그치? 그치? 1개, 4개와 4개, 1개는 따로따로 세지 않는데, 그럼 뭐만 해주면 되겠어? 이때는 봐봐. 여기에 들어갈 하나만 고르기만 하면 돼. 나머지 4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또는 여기에 들어갈 4개만 골라도 되겠지. 그럼 남은 하나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쓰면 돼? OC1. 끝. 그쵸?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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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2개, 3개 나누어 담을 때는 여기 들어갈 2개만 고르면 돼. 이렇게, 그치? 끝이에요. 2개 더하면 5개를 2상자에 나누어 담는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상자가 다른 거래. 상자가 다른 거라고 하면 상자 바뀌는 거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분할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상자에 다시 이름표를 붙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자고. 알았지? A, B라고 할 건지 B, A라고 할 건지 이건 항상 이 순서로. 오케이? 꼭 이 순서로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 알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냥 내가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자, 상자 다 지워. 괜히 헷갈리니까. 이번엔 그럼 상자 3개. 1, 2, 3, 4, 5, 6을 이제 요럴 때가 문제죠. 집합 3개의 합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아니 근데 내 거 그 정규반 수업 들은 친구들이 다 알 거야. 되게 지루할 거야. 그냥 지루해서 그냥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너 뭔가 졸려. 정신 차려. 자 그럼 집합 3개에 나눠 담아. 공집합은 없다는 전제야. 얘 알았지? 자 그러면 몇 개? 봐봐. 개수를 입장에서 1개, 2개, 3개 나누어 담아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1개, 1개, 4개가 나누어 담아질 때도 있고요. 또는 2개, 2개, 2개가 나누어 담아질 때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나누어 담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들어갈 1개 고르고 곱하기 남은 5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돼. 값이 똑같아. 알았지? 5C 2. 그치? 자 다음 여기 들어갈 1개 어떻게 하면 돼? 6C 1. 여기 들어갈 1개 남은 4개는 여기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미안해. 200분의 1이 곱해줘야 돼. 그치? 왜? 상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이 위치가 바뀌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쵸? 뭐 이런 거 다 배웠었죠? 마지막 얘도 6개 중에 2개 고르고 곱하기 4C. 남은 2개는 따로 고르지 않아. 여기 들어갈 거야. 대신 얼마 곱해? 그쵸? 뭐 이런 것들 다 배워봤어요. 그쵸? 이씨, 매번 이렇게 나누기 귀찮잖아. 만약에 6개를 특정하게 2개로 나눠라 하고 하면 요 놈만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건 이것만 따로 구하면 되는데, 그럼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럼 5개부터 다시 해볼까? 5개를 2개로 분할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냥 간략하게 쓴 거야. 그럼 1개, 4개, 2개, 3개 맨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냐? 그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 거야? 자, 전체를 한꺼번에 구하는 아이디어를 또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았지? 일단 이 상자, A 상자, B 상자 이름표부터 붙여요. 좀 이따 뛸 거예요. 첫 번째 공 넣을 수 있는 상자 몇 개? 2개. 두 번째 공 넣을 수 있는 상자? 2개. 세 번째 넣을 수 있는 상자? 2개, 2개, 2개에서 전체 2의 5승 중에 2개를 빼줘야죠. 왜? 전부 다 A에 들어가는 거 하나, 전부에 B에 들어가는 거 하나. 그치? 그 다음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 상자에 구분이 없는 거니까. 이해됐니? 되니? 돼요? 오케이. 3개 더 해볼까요? 다 더하면 이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 알았지? 이거 2개 더한 거랑. 창문을 좀만 열어볼까? 애들 많이 졸립다고 하니까. 창문 열면 막 밖에 막 아주머니들 막 대화하는 소리, 막 길 가다 막 침 뱉는 소리 막 이런 거 다 들려가지고 배달 오토바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막 마치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크게 들려 막 소리가. 그치? 자, 이 6개도 3개로 나눠볼까요? 한번 일단 다른 상자라고 하고 요 다른 상자에 저 6개 공을 담을 겁니다.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 네 번째 공, 다섯 번째 공, 여섯 번째 공이 각각 들어갈 게 다 몇 가지씩 있어? 3가지씩 있어요. 그쵸? 자, 봐봐. 거기서 빼줘야지. 2개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자 2개를 먼저 고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 2개의 상자에 담는 거. 빼기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자, 이 6제곱은 이제 얘네 2개를 골랐다? 첫 번째 공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둘 중에 하나, 세 번째 둘 중에 하나. 이거 해줘야지. 그치? 자, 얘는 뭐냐면 3개 이하의 상자에 공을 담는 경우의 수야. 3개가 아니라 3개 이하의 상자에 공을 담는 경우. 그치? 3의 육승은 A, B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막 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몇 번 말했지? 자, 얘는 뭐냐면 2개 이하의 상자에 공을 담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를 선택했고 그 중에 2의 육승이라는 건 전부 다 여기만 들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근데 이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3C2에서 A, B를 선택하고 전부 다 A에 넣는 거. 이런 거 있을 테지. 3C에서 A, C를 선택하고 전부 다 A에 넣는 게 다른 걸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야. 즉, 한 상자에 들어가는 걸 지금 2번씩 뺐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더해줘야지. 뭘? 한 상자에 담는 거, 여기다 담는 거 하나, 여기다 담는 거 하나, 여기다 담는 거 하나 다시 더해주는 겁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왜? 되게 규칙적으로 있어 보이게. 여기가 3C3입니다. 되게 규칙 있어 보이게. 뭔가 되게 규칙 있어 보이잖아. 3C3 곱하기 3의 육승, 3C2 곱하기 2의 육승, 3C1 더하기 1의 육승. 요거 다 계산하면 이거 셋 다 더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지 않고요. 자, 다 똑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상자 이름표 바꾸는 거 3팩토리얼 나눠줘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90개인가 나와요. 내 기억에 그래. 3개를 6개 나눠 담는 게 뭐 90개인가 나와요. 맞나 모르겠네. 요걸 집합의 분할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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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토너먼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토너먼트가 있잖아.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토너먼트를 다 배웠어. 근데 이미 내가 잘해. 그럼 그냥 내 거 듣지 마. 알았지?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그대로 써. 그럼 뭐, 그 선생님께 나쁘다 아니야. 왜 이걸 사전에 얘기하냐면 내 수업 들어야 돼.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좀 다르게 풀어. 좀 이상하게 풀어. 내가 남들이 보면 내가 푸는 게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 알았지? 자, 그냥 다른 선생님 방법대로 잘하고 있었으면 그냥 좀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알았죠? 자, 토너먼트. 내 토너먼트는 있잖아. 3개를 외웁니다.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고. 두 팀을 여기다 배정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두 팀을 여기다 배정하는 방법. 한 가지, 그치? 뭐 A, B나 B, A나 똑같아. 1반, 2반 하나, 2반, 1반 하나. 1반과 2반이 시합하는 거잖아. 그치? 야, 씨, 우리가 시합을 하는데 두 팀밖에 없어. 야, 그 두 팀 가지고 막 토너먼트 짜르면 어디 가고 뭐 그러지 않잖아. 그치? 야, 모여서 우리 토너먼트 조를 한번 짜보자. 그러지 않아. 두 팀밖에 없을 땐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이거는. 자, 3팀이서 토너먼트 짤 때는 모여야 돼. 왜? 누가 부전승 될지. 가위바위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몇 가지. 그치? 왜? 누가 요 자리에 누가 오나만 잘 골라주면 되겠지.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수업하는 너무 재밌네. 막 신이 나. 막 즐거워. 막 행복해. 자, 미친놈 같아. 그치? 자, 내 팀에서 토너먼트 짜려도 반장끼리 모여서 짜야 돼. 왜? 봐봐. 내가 우리 반이 있잖아. 축구를 졸라 잘하는 반하고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팀에서 토너먼트를 짜는 건 뭐가 기준이야? 특정한 한 반이 어느 반이랑 1라운드에서 붙을지만 정해주면 돼. 이해됐니? 이해돼? 그게 뭐 여기 들어갈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1, 2, 3, 4나 1, 2, 3, 4는 어차피 똑같은 대진표예요. 그쵸? 몇 가지? 3가지. 이거를 외우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외우고 시작한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제 이걸 집합의 분할의 개념하고 이렇게 탁탁탁 연관을 지어서 그림이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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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자, 7팀을 요 토너먼트로 배정하는 방법. 있으면 이렇게 딱 나눠. 4팀, 3팀으로. 그럼 7팀을 4팀, 3팀으로만 분할하는 거야. 그럼 7C 4만 하면 되지, 그치? 그렇게 해서 4팀, 3팀 분할했으면 그 4팀에서 이 안에서 토너먼트 짜는 거 몇 개? 3개. 3팀에서 이 안에서 토너먼트 짜는 거 몇 개? 3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아까 좀 전에 집합의 분할 7팀을 4팀, 3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냥 7C 4만 또는 7C 3만 해줘도 됐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4팀, 3팀 일단 분할을 했고 그 4팀에서 요 안에서 대진표 짜지는 거 3가지 3팀에서 이 안에서 대진표 짜지는 거 3가지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지. 대신 조금 조심해줘야 될 게 대칭형으로 생긴 녀석들은 조금 조심해줘야 돼. 왜? 그 집합의 분할에서도 2팩분의 1을 곱했던 이유랑 똑같은 이유야. 자, 6팀을 요 대진표 분할할 거래. 이렇게 3팀, 3팀 나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C3 하고 2팩분의 1 곱해줘야 돼. 그치? 왜? 1, 2, 3, 4, 5, 6하고 1, 2, 3, 4, 5, 6을 똑같은 걸로 볼 거니까. 그치? 대신에 자, 3팀 짰어. 그럼 여기 들어올 3팀 대진표 몇 개? 3개. 여기 있는 3팀 대진표 짰어? 몇 개? 3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대진표를 그냥 이런 식으로 짜겠다. 그림이 그냥 팀이 있잖아. 17개 팀이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풀다 보면 정석책이 뒤에 연습 문제 하나 있으니까 집에 가서 풀어봐봐. 알았지? 자, 여기까지 집합의 분할이 끝났습니다. 또 쉬어? 좀만 쉬자. 좀만. 우리 3시까지만 쉴게요. 딱 3시. 지금 내 거 여기 컴퓨터 시계로 2시 54분이니까 지금부터 6분 동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키고 확통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낄 법한 개념입니다. 근데 뭐 어렵다가 아니라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녀석을 배울 거예요. 조합을 역시 배울 건데 조합 중에서 중복 조합,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을 배울 겁니다. 딱 단어가 그래. 조합. 그냥 순서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중복이 돼 안 돼? 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서로 다른 n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고 기호는 NHR을 씁니다. 호모지니어스의 첫 글자래요.
왜 이딴 표현을 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호모지니어스 해적글자래. 자, 일단 중복이 허락되기 때문에 봐봐, 뭐가 가능하냐면 그럼 A랑 B랑 C 중에서 4개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잖아.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니까 뭐 A, B, C 하고 A 하나 더 뽑아볼까? 뭐 이런 것도 돼. 그치? 근데 C, B, B 뭐 이런 것도 돼. 4개를 뽑는 거니까. 그치? 그냥 3개 중에 그냥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을 거래. 이해됐니? 근데 있잖아. 뽑을 때도, 뽑아서 내가 이걸 쭉 나열을 할 때도 뭘 썼는지 안 썼는지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쓸 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써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뭐 순서 없으니까 A, B, C, A나 A, A, B, C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왕 쓸 때 알파벳 순으로 좀 써주자라고 하자. 알았지? 오케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쓸 거야. A, A, B, C.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거야. A만 4개를 뽑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아니면 A, C, C, C 이런 것도 있어.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역시나 R이 N보다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뭐 N이 R보다 크다, R이 N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뭘 배워야 하냐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고요. 생각보다 이제 봐봐. 순열이나 조합에서는 무조건 R 값은 N보다 클 수 없었지. 문제를 풀다가 숫자가 2개가 보이면 하나가 10이고 하나가 3이고 얘가 순열이면 10P3 그냥 이렇게 썼었어. 그치? 얘가 10P3인지 3P10인지를 막 헷갈려 하지 않았잖아. 여기는 R이 이제 N보다 커도 되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읽고 이걸 헷갈려 해. 이게 5H3으로 써야 되는 건지 3H5로 써야 되는 건지를 헷갈려 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좀 배울 거예요. 알았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자, 첫 번째. 자, A, B, C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할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할 거야. 알았지? 뭐 찾아? 어디 책이 어딘지 찾아? 책은 여기입니다. 책은 저 뒤에 여기 53쪽이에요. 53쪽. 그 전까지 53쪽 전까지 있는 유제가 숙제가 아닌 건 아닌데 숙제는 맞는데 우리 수학화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여기서 문제를 따로 막 풀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유제를 집에서 꼭 반드시 다시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았지? 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할 거야. 봐봐. 빈칸 5개가 있어요. 빈칸이에요. 빈칸. 동그라미 5개. 그럼 이 중에 몇 자리는 A를 써 넣을 거고 이 중에 몇 자리에 B, 몇 자리에 C를 써 넣을 거야. 또는 뭐 5개 다 A를 써 넣어도 되지. 그치? 이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막대기 2개를 내가 딱 이렇게 쓸 거야. 봐봐. 이 막대기 2개가 뭘 의미하냐면 A, A, B, C, C를 의미합니다. 이해돼? 그럼 막대기 2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A, B, B, C, C를 의미를 해요. 어쨌든 그럼 A 하나, B 2개, C 2개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몇 개 더 해볼게. 너무 크게 썼는데 좀만 지워. 좀만 지우고 글씨 조절을 못해가지고 내가 중에 이거는 A 2개, B 하나, C 2개를 의미한다고. 그치? 3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해서 틱은 어떻게 하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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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선택하자 이런 얘기야. 동그라미 중에 막대기가 틱 있으면 있잖아. B, B, C, C를 선택하자는 거야. 즉 첫 번째 막대기 이전엔 A, 두 번째 막대기 이후는 다 C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뭐 또 있겠어? 띵띵띵띵띵띵 이건 뭐겠어 그럼? C만 5번 뽑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아이디어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중복조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아이디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왜 중복조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그럼 있잖아. 나는 결국 있잖아. 이 동그라미 5개랑 막대기 2개를 일렬로 배열을 하면 그 배열한 한 가지에 뽑는 경우 한 가지씩 대응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볼까? 동그라미 막대기 똥똥똥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A 하나, B 하나, C 3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치?
이런 거니까 어떻게 배열해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나와. 그치? 뽑는 게. 즉 그럼 요 녀석을 나열하는 경우가 이 A, B, C 중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하는 경우겠지. 그치? 3개 중에, 그치?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하는 걸 3H5라고 쓰죠. 그쵸? 그래 안 그래? 이해돼? 3H5야. 그치? 그렇잖아.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 N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R개 선택하는 게 NHR.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동그라미 5개와 막대기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지,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어. 그럼 7팩을 뭘로 나눠? 5팩? 2팩으로 나누는데 팩분의 팩이야. 분모에 있는 팩 2개가 더해지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7C. 5라고 쓸게. 2라고도 쓸 수 있지만 5라고 쓸게. 알았지? 즉 요 3H5는 7C5랑 똑같은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그럼 아직 얘가 이것만 보고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쵸? 자, 하나 더. 이번엔 그럼 개수를 좀 늘려볼까? A, B, C, D. 중복 허락하여 6개를 뽑아보겠대요. 오케이? 그럼 있잖아. 동그라미가 이렇게 몇 개가 배열되겠어? 근데 알파벳 종류가 4개가 있지. 막대기는 몇 개가 등장할까? 3개가 등장할 거야. 그치? 틱, 틱, 틱. 이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3개를 의미하는 걸 테니까. 그치? 이해돼? 봐봐. 그럼 이렇게. 저기에 서로 다른 거 몇 개 있었어? 3개. 그럼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치? 여기 서로 다른 알파벳이 몇 개 있어? 4개.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해? 3개.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그럼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해? N-1개. 그치? 봐봐. 어쨌든 6개 택하면 동그라미 6개. 그치? 5개 택하면 동그라미는 5개야. 그치? 그럼 얘는 동그라미 6개와 막대기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이 막대기 3개가 아니라 4 빼기 1개라고 보자고. 알았지? 항상 내가 선택해야 되는 요 녀석보다 하나 적은 개수만큼 필요해. 그치? 그럼 전체 6개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9팩을 6팩 3팩으로 나누는 건데 걔가 9C 6이잖아. 그치? 이 9 보여? 이 9가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거라고. N 빼기 1. 막대기의 개수와 동그라미 개수를 합친 것 컨비네이션 동그라미 개수. 이해됐니? 막대기 몇 개 있다고? N개 있으면 막대기가 몇 개 있어? N-1개 있어. N-1개의 막대기와 동그라미 몇 개 있어? 그럼 R개가 있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NHR은 자체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전부 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전부 다. 자, 몇 개 연습해볼게. 몇 개. 자, 봐봐. O, H, 3. 5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5 빼기 1 하면 얼마야? 4 더하기 그럼 얼마? 3. 컨비네이션 얼마? 3.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해돼? 여기에다 1 작은 숫자를 얘를 더하고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C 오고 C 뒤에는 이 숫자가 그대로 오고요. 오케이? 하나 더. 7C란 H 9 해볼까요? 그럼 자, 여기다 1 작은 숫자 얼마? 6. 6하고 9 더하면 얼마? 15. 컨비네이션 얼마? 9.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건 배웠지? 이건 배웠어. NH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배웠어요. 그쵸? 선생님 여기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 그치?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뭐가 되게 헷갈리냐면 선생님 여기가 N이에요. 이 중에 N이 3이에요. 5가 N이에요. 막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해. 봐봐. 서로 다른 세 상자에 15개만 하셔. 5개의 공을 나누어 잡는 경우.
상자에 똑같은 은 5개의 공.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똑같은 공을 나누어 담는 경우. 봐봐. 이 문제가 있잖아. 그럼 상자가 서로 다른 상자니까 A라는 상자, 두 번째 상자 뭐라는 상자? B라는 상자, 세 번째 상자 뭐라는 상자? C라는 상자. 다 더하면 몇 개? 공이 총, 이 안에, 봐봐. 이 안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내가 X개. 요 안에 들어간 공의 개수만 보면 돼. 공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치? 공이 Y개. 요 안에 들어간 공을 Z개라고 하면 공의 합이 총 얼마여야 돼? 5여야지. 그치?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공 2개, 여기에 공 2개, 여기에 공 2개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공 5개가 2개 1개씩 들어가, 2개 1개씩 들어갔어요. 좀 전에 우리 알파벳 3개를 배열했지. 그치? 알파벳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 뽑았지.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냥 2개 1개 들어간 걸 이렇게 표현해보죠 뭐. 이게 A에 2개 들어간 거, B에 2개 들어간 거, C에 하나 들어간 거라고 해봐. 이해돼? 그럼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3개 중에 중복해서 5개 뽑는 거지. 그치? 이게 그러니까 3H5예요. 오케이? 이해됐니? 3H5입니다. 오케이? 자, 뭐만 좀 잘 기억하면 되냐면 요 N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얘가 중요한 포인트야. 서로 다른 녀석들이 N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이 가능한 녀석, 중복 허락하여 알게를 해당되는 게 요 자리에 들어와야 할 내용입니다. 알았죠? 서로 다른, 봐봐. 공은 달라? 상자가 달라. 상자가 달라. 그치? 상자 몇 개? 3개. 3H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상자가 달라. 그치? 공은 똑같아. 알았지? 선생님 다르게 생긴 상자에 다른 공을 담으면 그건 이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그건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라 저 집합의 분할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다른 공을, 아까 전에 집합의 분할이 뭐였어? 다른 공을 같은 상자에 나눠 담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나눠 담으면 어떡해? 집합의 분할 곱하기 뭐 상자 3개 있으면 3팩토리얼. 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담는 건 집합의 분할이었고요. 알았죠?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헷갈려. 졸라 많이 헷갈려 이게. 헷갈려서 모든 문제를 있잖아. 모든 문제를 다 통일시킬 거야. 중복조합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한 문제로 바꿔서 풀 겁니다. 알았지?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만 좀 잘 기억하면 돼. 중복조합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자, N 하지 말고 우리 10. 이 문제로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요. 봐봐. 아까 알파벳 3개 A, B, C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그치? 아니,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그 중에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C가 몇 개인지만 파악해보면 되잖아. 그치? 이게 순서와 상관없이 뽑는 거니까. 그치? A를 선택하는 개수, B를 선택하는 개수, C를 선택하는 개수. 총 10개를 선택할 때 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아까 전에 그럼 이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것도 A가 선택되는 개수와 B가 선택되는 개수와 C가 선택되는 개수를 합쳐서 5개가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럼 2, 1이라는 게 A 2개, B 2개, C 하나 뽑는 거. 그치? 2, 0, 3이라는 건 A 2개, C 3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모든 문제를 다 요딴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2개가 나뉩니다. 문제가. 첫 번째. 자, 문제가 뭐냐면 요 방정식의 해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요 문제야. 요 방정식의 해의 순서쌍. 순서쌍이라는 게 x, y, z.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빵빵 하고 빵 10빵은 다른 해야. 그치?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공이 A가 2개, B가 C가 3개인 거랑 뭐 C가 3개, A가 2개인 거랑 다른 거잖아. 그치? 요 해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첫 번째는 X랑 Y랑 Z가 요렇게 많이 표현돼 있어. 음이 아닌 정수. 음수가 아닌 정수는 뭘 의미해? 그치? 0 이상의 정수를 의미해. 알았지? 항상 있잖아. 요 문제가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야. 오케이? 제일 기본이 되는 문제다. 자, 봐봐.
3명의 학생이 있고요. 내 손에 10개의 젤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10개의 젤리를 3명의 학생한테 나눠줄 거야. 의미 아닌 정수일 때는 하나도 못 받는 학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지금 이런 룰이야. 근데 내가 젤리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얘 한꺼번에 3개, 한꺼번에 3개, 한꺼번에 4개 이렇게 줄 게 아니고, 야, 혜련아, 나와! 그래서 하나만 딱 줘. 또 두 번째, 또 혜련이 또 나와! 그래서 하나만 또 딱 줘. 하나씩 줄 거야. 한 번에 하나씩. 한 번 부를 때마다 하나씩. 그치? 그럼 이렇게 얘가 5번 불러주고, 5번 불러주고, 빵번 불러주면 젤리를 5개, 5개, 빵개 가져간 거야. 그치? 이해돼? 그럼 내가 얘를 선택하는 횟수가 젤리를 받아간 개수랑 똑같겠지? 그럼 내 손엔 젤리가 10번 있으니까 사람을 몇 번 선택할 수 있어? 10번 선택할 수 있지. 근데 선택하는 사람은 몇 명이야? 3명이야. 그치? 즉, 요 답이 10이야. 3명의 사람 중에, 왜 3명의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 부르고, 얘 부르고, 그다음 얘 부르고, 또 얘 부르고 해도 뭐 3번 선택하고 1번 선택한 거야. 그치? 이렇게 3명의 사람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각자 받아가는 젤리의 개수인 거지. 그러니까 3명의 사람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이해돼요? 3명의 사람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볼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엔 이 XYZ가 자연수래. 우와씨. 그럼 빵개 받은 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아무리 못해도 한 개는 받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개씩 나눠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한 개씩 나눠주고 나면 내 손에 젤리 몇 개 남았어? 이제 7개 남은 걸 한 명한테 다 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남은 값이 빵이어도 되잖아. 나머지 이후의 값이. 그래도 하나씩은 받은 거니까. 이해됐니? 즉 나는 3명 중에 선택을 몇 번밖에 못해. 그럼 7번밖에 못해. 그치? 왜? 하나씩 나눠줬으니까 내 손엔 젤리가 7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지금 답이 뭐겠어? 3, H, 7. 됐니? 하나씩 나눠주고 시작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슉. 자,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는 1 이상, Y는 2 이상, Z는 3 이상인 정수래. 뭔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은 아무리 못해도 하나 받아야 되고, 얘는 2개를 받아야 되고, 얘는 3개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 2개, 3개를 이미 나눠줘. 1개, 2개, 3개를 나눠줘. 그럼 이미 몇 개 나눠줬어? 6개 나눠줬지. 그럼 내가 이제 더 나눠줄 수 있는 젤리가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지. 그럼 3명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번? 4번 선택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돼? 자, 뭐가 어렵냐면, 요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어려워. 요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어려워. 의미 아닌 정수. 왜 얘 때문에 의미 아닌 정수가 붙어 있어야 돼? 막 마이너스 2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렇지? 0부터만. 짠짠짠. 이거 사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2 이상이 2이하라니까 얘가 봐봐. x가 0일 때. y랑 z는 2 이상 1 이하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알았지? x가 0일 때는 그럼 y 플러스 z가 몇이야? 아직 10이지. 그치? 그대로. 아직 10이야. 그치? x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일단 얘 2개 하나 줘야 되니까 3개 줬지? 그럼 나는 2명 중에 7개 선택할 수 있지. 그치? 적을 필요 없는데 이거. 하나 줬어. 그럼 y 더하기 z가 얼마야? 9고? 그럼 그 상태에서 9개 젤리가 있는 상태에서 2개 하나 줬으니까 몇 개밖에 안 남았어? 6개 남았지. 그러니까 2명 중에 중복 허락해서 6번 택하는 거야. 그치? 마지막 x가 2일 때는 y 더하기 z가 얼마야? 8이니까 2명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밖에 선택 못해. 2개 하나 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치?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거지. 이걸 찾아서 빼주는 거야. 왜? 전체 봐봐. 이 조건이 아예 없어. 문제 애초에 이 두 조건만 있다고 해봐. 오케이? 이 두 조건, 즉 저 세 개를 가지고 x는 조건이 없어. 그냥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야. y, z 요 두 개 조건만 있다고 하면 3개 주고 시작했으니까 3명 중에 중복 허락해서 7개를 택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안엔 x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6인 것도 7인 것도 8인 것 7인 것까지 있을 거야. 딱 그치? 이해돼? 그럼 이 안에서 x가 3, 4, 5, 6, 7인 걸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즉, 이 안에서라는 건 얘는 여전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걸 다 찾아서 빼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3개, 2개, 1개, 6개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몇 개밖에 더 못 나눠줘? 4개밖에 더 못 나눠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야, 씨, 막 졸다 깨다 그거 쳐다보면 이해가 되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되니?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얘를 고려하지 않을 거야. 얘네 둘만. x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x는 있으나 y, z에 대한 조건만 있다는 거지. 그럼 2개, 1개 주고 시작했으니까 7개 젤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나는 3개 중에 7개를 나눠줄 거야. 그치? 그럼 그 안에 3H7이라는 해 안에는 5빵은 없겠다. 5, 4, 1도 있을 거야. 그치? 뭔 말이야? x가 3, 4, 5, 6, 7인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거. 그럼 x가 3 이상인 걸 다 찾는 거지. 이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게 뭐야? 얘는 여전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까지 만족시키는 걸 빼면 그 나머지는 얘겠지. 이렇게 해서 3개, 3 이상, 2 이상, 1 이상인 거를 찾아서 빼자라는 아이디어지. 이해됐어요?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셌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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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다 배워놓고 문제 한꺼번에 쭈루루루 풀 거야. 알았지? 다 똑같은 문제로 바꿔서 풀 거니까. 알았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문제로 바꿔서 풀 겁니다. 알았지? 자, 이번엔 그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까? 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0이 아니래. x, y, z는. 양의 정수, x가 이번엔 양의 정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돼. 절대값 씌워서 더한 게 10만 되면 돼. 알았지? 다만 0은 안 된대. 알았지? 0은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요 자리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x, y, z는 0이 아니니까 이 숫자는 아무리 작아도 몇? 1. 얘도 아무리 작아도 몇? 얘 아무리 작아도 몇? 1. 그치? 그럼 1 이상씩 가져가야 되니까 하나씩 주고 생각하면 3H7.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 3, 4가 걸렸다 이거야. x의 절대값이 3이면 x는 뿔마 3 이렇게 선택권이 2개씩 있잖아. 즉 이거는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를 골라주는 거고 거기서 그럼 x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선택권 2개, y도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선택권 2개, z도 선택권 2개씩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절대값 들어가 있는 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0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이거는 좀 귀찮아. 0은 왜냐면 얘가 0이 되면 뿔마 이렇게 2개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0은 따로, 즉 0이 하나일 때 0이 2개일 때 뭐 이렇게 따로 세줍니다. 0이 들어가는 건 알았지? 0 들어가는 거 그냥 x가 0이라고 해봐. 그럼 나머지 0 아닌 것만 또 세주는 거예요. 똑같이 2h8 곱하기 2의 적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거야. 알았지? 하나씩 나눠주고 8개만 더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하나가 0일 때 뭐 2개가 0일 때 뭐 경우수가 한 가지겠지. 그치? 아니, 2가지겠지. 왜? 빵빵 10, 빵빵 마십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쵸? 이런 건 따로 세주면 됩니다.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쫄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요런 조건들이 문제야. 요런 조건들이. 아니,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되는데, 창문 열어. 너무 졸리고. 날이 좀 풀렸더니 뭐 교실이 뒤지게 더워. 창문 열고, 계속 졸아가네 에어컨도 틀어, 알았지? 자, x, y, z가 20, 6 정도로 해볼게요. 26 너무 큰가? 그 20 정도. 20. 근데 있잖아. 이런 조건이 있어요. x, y, z는 짝수래. 참고로 자연수만 얘기하는 건 자연수만. 자연수 2, 4, 6, 8 뭐 이런 값만 된대. 알았지? 짝수는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치환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 짝수는 x를 이렇게 2a라고, y를 2b라고, z는 2c라고 치환을 해주되 a, b, c는 어떤 숫자일까? 그럼 음이 아닌 정수일까? 자연수일까?
0 들어가면 안 되지. A가 0이면 X가 0인데. 지금 자연수만 쓰기로 했는데, 그치? A, B, C는 자연수여야 돼, 그치? 이해됐니? 이해돼요? 그럼 요 X, Y, Z 자리에 EA, EB, EC를 갖다 때려 박아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10이고. 대신 요런 조건이 되게 중요해. 왜? 이거일 때는 이거일 때랑 답이 다르잖아, 그치? 그럼 자연수라는 건 젤리를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해야 돼, 그치? 그럼 나는 3명 중에 몇 번만 더 선택할 수 있어? 7번만 더 선택할 수 있어, 오케이? 이해됐니? 그럼 이번엔 이러면 어떻게 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7인데 이번엔 X도 Y도 두 번째 문제 Z도 홀수입니다. 역시 자연수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겠니? X를 2A 빼기 1이라고 할 거야. 빼기 1. 아, 봐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2A 빼기 1, Y를 2B 빼기 1, Z를 2C 빼기 1이라고 해놓고 A, B, C는 자연수. 0 안 돼, 여기는. 그치? 1부터 가능해. 이렇게 해도 되고요. 2A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해놓고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풀어도 돼. 오케이? 이건 뭐 니네 맘대로. 니 편한 대로, 알았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보통은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제일 기본이잖아, 그치? 그렇죠? 자, 뭐 이대로 계속 풀어볼게요. 그럼 이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3 이항하고 2로 나눌 거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돼? 7 되는데 음이 아닌 정수지, 그치? 젤리 미리 안 나눠주고 시작하지? 그러니까 3H 얼마? 7, 2 답이야.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도 되잖아, 그치? 젤리 7개 아직 내 손에 다 있어요. 한 명씩 선택할 때마다 젤리를 하나씩 놓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됐니? 그럼 나는 3명 중에 중복해서 7번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야. 오키도키. 거의 다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어요. 진짜 거의 다 배웠어요. 잠깐만.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이 안 나. 내가 알려줄 걸 다 써놨는데. 거의 다 알려줬어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하나 더. 이걸 다 배워놔야 돼. 이걸 다 들어놔야 여기 문제가 쭉 다 풀려. 알았지? 개념 한 번에 빡 끝내고 그냥 문제 막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뭐 해볼까? 또 치워요. 어디를 지울까? 여기 지울까? 여기? 치워. 자. 여기서 X랑 Y랑 Z는 아닌 정수. 글씨 왜 그래? 음이 아닌 정수래. 근데 더해서 10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있잖아. 이렇게 11번 해보면 돼, 그치? 오케이? 봐봐. 얘는 뭐겠어, 값이? 3H 0, 3H 1, 그치? 3H 2, 3H 3, 띠리리리링, 3H 10. 이렇게 하면 답 나와, 오케이? 근데 그냥 이렇게 하자고 내가 쓴 건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하자고 쓴 건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자, 어떤 생각으로 할 거냐? 지운다. 다 지울 거야. 분필은 맨날 찾아.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2다를 풀 겁니다. 누구지? 모르는 번호로. 근데 그러면 있잖아, 봐봐. 얘 이 문제의 답을 전부 다 찾다 보면 W가 0인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그치? W가 1인 답도 있을 거고 W가 2인 답도 있겠지. W가 0인 답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면 된다는 거야? 10이면 된다는 거야. W가 1인 답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인 걸 나머지 찾으면 되고, W가 2라고 고정해 놓으면 8. 즉 이런 식으로 W가 0부터 10까지 다 고정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부터 10까지 한 번씩 다 나올 거야, 그치?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싹 다 더해도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니? 즉 이 전체 답이 4H10인데 요 4H10에는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 6, 7, 8, 9, 10이 다 들어있을 거잖아. 근데 사실 W가 0일 때라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일 때랑 똑같은 얘기야, 그치? W가 1일 때라는 건 합이 9일 때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여기가 다 한 번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즉 요거 다 더하면
이거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해돼요? 즉 부등호는 문자 하나 추가시켜서 등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저 11번 다 해볼 사람은 다 해보면 돼. 11번 다 열심히 계산하면 얘 또 컨비네이션으로 정리하면 우리 아까 그 파스칼의 삼각형 구성식 가지고 또 이쁘게 정리는 또 다 잘 돼요. 알았죠? 그 파스칼의 삼각형 구성식 가지고 정리가 또 이쁘고 사랑스럽게 잘 돼서 뭐 계산이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으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 슉슉.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이번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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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닌 정수. 게다가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제일 귀찮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볼게요. 일단 Z랑 W랑 무조건 같아야 된다니까 문자를 그냥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그냥 이 자리도 Z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10이다로 바꿔서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Z가 빵일 때 그럼 X 플러스 Y가 몇이야? 10. 그치? 그럼 2H 10. 그쵸? Z가 1일 때 X 플러스 Y는 얼마? 8. 그럼 2H 8. Z가 2일 때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따로따로 개수가 다른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 개수가 다른 녀석을 기준으로 걔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무조건 전부 다 따로 해야 돼. 알았지? 따로 방법이 없어. 안타깝지만. 얘만 하나 그냥 좀 안타깝지만 노가다를 해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얘도 이제 좀 몇 개 찾다 보면 근데 계산은 생각보다 보통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이게 중복조합 끝이에요. 끝! 이 중복조합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구사공사 내 학생 번호인가? 없는데? 어딨니 문제가 아이 되다. 문제만 몇 개 있지도 않네요. 3-10번 기본 문제 3-10번. 자, 방정식의 해 개수를 구하랍니다. 얘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얘가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자, 1번 음이 아닌 정수. 그럼 사람은 몇 명이 있는 거야? 4명이 있는 거고요. 내 손에 젤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10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사람을 총 몇 번 선택해야 젤리를 다 나눠줄 수 있어? 10번. 몇 명 중에? 4명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0명을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또 바꿔볼까? 얘 어떻게 바꾸나? 얘보다 1작은 수 얼마야? 3. 에다 얘 더하면 13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없죠? 13 컨비네이션 얼마? 3으로 다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자연수여야 된다. 양의 정수라는 게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자연수 어떻게 하자고? 한 개씩 넣어주고 시작하자고. 그럼 내 손엔 젤리가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 6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6. 그럼 또 바꿔볼까? 얘 1작은 숫자 얼마? 3 더하기 6 하면 얼마? 9, C, 6인데 얘는 9, C, 3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1번 3-11번 다 이 문제를 바꿀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구하진 않으니까. 자 어딨니? 3-11번 문제 3-11 서로 같은 7개의 공을 봐봐.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눠 담는 되잖아. 봐봐. A 상자에 들어가 B 상자에 가 C 상자에 들어가는 공이 총 몇 개여야 돼? 10? 아이씨 공이 몇 개야? 7개여야 돼. 이제 이렇게 쓰면 봐봐. 똑같은 문제야. 그치?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의 합이 7개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빈 상자가 있어도 된대. 빈 상자가 가능하다는 건 빵도 된다는 거고 음이 아닌 정수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가 얼마? 3H 7 그쵸? 이해돼? 3H 7 3H 7 이해돼? 이해돼? 여기 집중하고 있지 진짜지.
혜련아 그만 줘라. 두 번째, 이번엔 빈 상자가 없어야 된대. 아무리 못해도 몇 개는 들어가야 된다.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일씩 넣고 시작하자고. 그치? 그럼 젤리가 내 손엔 공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자. 오키도키? 오키도키? 3번. 공의 개수가 각각 홀수가 된다는 건. 이씨, 홀수 어떻게 하자 그랬어? 치환. 그치? A를 뭐라고? 뭐 2x 빼기 1. 여기 A 있으니까. B를 2y 플러스 1이라고요? 플러스 1. C를 2z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 x, y, z는 자연수야?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 그치? 아닌 정수. 하고 요 A, B, C를 이거 바꿔서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나와? 얼마 나오지? 얼마 나와? 3, 4, 2. 그치? 그럼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몇 개밖에 선택을 못해? 2개밖에 못합니다. 답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죠?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다시 봐야 돼. 아까 설명한 것들을 다시 보고 그걸 이해를 다시 하고 이제 풀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딴 식입니다. 자, 다음. 빰빰빰빰빰빰. 뭐 함수 개수. 뭐야? 함수 개수. 함수 개수 문제 중에 뭐 2개는 이미 아는 거고요. 2개는. 자. 짠. 3-12. A는 1, 2, 3. B는 4, 5, 6, 7. 이렇게 가는 함수. 1번. 오씨, 무슨 함수? 1대1 함수. 다 다른 걸로 가는 함수를 구하래. 그치? 옛날에 했던 거. 가는 거 몇 개? 몇 개? 2개. 이거 갑자기 왜 3번 때문에 나온 거야. 알았지? 그냥 2번까지는 슉.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있잖아. F1과 F2와 F3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의 종류가 몇 개인데? 4개잖아. 그치? 우리 크기가 정해진 녀석들은 내가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내가 뽑을 수 있는 숫자 몇 개인데? 4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아까 했어요. 그쵸? 이거 아까 했습니다. 그치? 3번. 그럼 3번 문제는 따로 안 쓰고 요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쵸?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요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치? 요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얼마야? 4.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건 그럼 9. 4, 5, 6, 7, 8, 9. 숫자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6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돼. 그치? 중복조합하다 갑자기 이거 왜 하지? 자, 이 문제를 다시 볼 거예요. 중복조합으로 풀 거거든, 이제.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등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중복조합을 풀 수 있어. 등호가 있는데 몇 개 있고 몇 개 없을 땐 또 중복조합이 안 돼. 또 알았지? 자, 등호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면 지워. 6C3만 기억해봐요. 6C3 똑같이 나오나 알았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지. 114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4는 없잖아. 뭐야? 1 없잖아. 4, 4, 7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같아도 되니까. 그치? 이해됐니? 그럼 있잖아. 봐봐. 내가 이 숫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아볼게. 5, 4, 4 이렇게 3개를 뽑았다? 무조건 4, 4, 5 순서로 와야 돼. 그치? 중복 하든 안 하든 7, 6, 4 했어. 그럼 무조건 4, 6, 7 순서로 와야지. 그치? 즉 나는 순서 상관없이 어쨌든 3개를 뽑을 건데. 그치?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쵸? 이해됐니? 즉 그럼 몇 개 중에? 4개 중에. 그치?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돼. 이거 바꿔봐. 얘보다 1 작은 숫자 얼마야? 3 더하기 3 하면 얼마? 6, C, 3. 봐봐. 아까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그쵸?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만 중복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키도키 됐나요? 이게 중복 조합의 모든 것 정도입니다. 후후. 문제를 풀다 보면 연습 문제 3-22번 같은 걸 좀 보면
이 항의 개수를 물어보네. 항의 개수를 물어봐요. 항의 개수를. 자, A 더하기 B의 5승을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있냐를 물어보면, 그럼 얘를 전개한 항 한 개는 어떤 형태로 생겼겠냐면, 뭐 개수가 뭔가 있을 거고, A의 몇 승, B의 몇 승, 요렇게 돼 있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전개라는 거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의 5승이라는 건 똑같은 걸 5번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곱하면 한 개 항이 만들어져. 그치? 즉, 그럼 A 3번, B 2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A, B, B, A, A 뭐 이래도 똑같은 항은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항과 여기서 나오는 항은 뭐 다른 항이라고 취급하진 않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이해돼? 즉 뭔 말이야? 그럼 이 한 개 항이 이거는 개수를 바꿔주는 거지. 이런 항이 몇 개가 몇 종류가 나오냐는 개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치? 항의 종류는 요 차수에 들어갈 녀석이 다른 게 몇 개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럼 우리 이 전개 구조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합치면 항상 얼마야? 5가 되지. 그치? 빵 5부터 가능하지. 왜? B의 5승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지수를 X, 여기 들어가는 지수를 Y라고 하면 문제가 뭐야? 얘는 X, Y는 음이 아닌 정수. 이 문제가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답이 뭐겠어? 항의 개수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를 내가 풀어볼게요. 1번 연습 문제 3 빼기 22번.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몇 승? 6승. 자, 그럼 또 똑같이 봐봐. 한 개의 항이 X의 머시기, Y의 머시기, Z의 머시기가 돼 있을 건데 셋이 합치면 얼마?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이다? 6이다. 알파, 베타, 감마는 음이 아닌 정수. 답은 얼마? 3H 6 해주면 된다는 거야. 계속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쵸? 다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두 번째 문제는 두 개야. A 더하기 B의 6승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3승이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알파벳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항의 개수가 5개고 여기 나오는 항의 개수가 10개면 뭐 둘이 곱하면 뭐 50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나오는 항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지수와 이 지수를 합쳐서 6이 되는 거니까 2H 6. 그쵸? 여기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지수의 합이 3이 되면 되니까 3H 3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세요.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연습 문제 뭐 이런 거 족밥입니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맨날 이런 식.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3-21번만 볼까? 21번. 이거 하나만 풀고 집에 가자. 21번 하나 하고 집에 갈 거야. 연습 문제 3-20. 어디 가냐? 또 어디 가냐? 재밌지? 중복잡 짱 재밌지? 이 재밌는 게 있잖아. 안타깝지만 나 고등학생 때는 없었어 이게. 아 이거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 재밌는 걸. 내가 멘탈이 나간 적이 있어. 나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만 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알바를 하려고 이렇게 학원에 딱 갔는데 수업을 하라는데 책을 폈는데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살면서 처음 보는 기호가 있어. 나 고등학교 때 안 배웠거든. 뭐지? 막 멘붕 와가지고. 근데 이미 늦었어. 수업 들어가기 막 2시간밖에 안 남았어. 막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쳐다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걸. 그래서 막 첫 수업을 배려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 당시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좀 되게 미안해. 지금 생각해도. 자, 이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배우려면 좀 힘들어. 이거 진짜 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봅시다. 21번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해서 A랑 B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얘를 곱해서 2n승을 만든답니다. 4n승이랬잖아. 그치?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숫자 가지고 먼저 해볼게. 알았지? 숫자 가지고.
10이라고 해볼게. 알았지? 그럼 어쨌든 A도 B도 C도 있잖아. 무조건 2의 거듭제곱 형태여야 돼. 그치? A도 2의 알파승, B도 2의 베타승, C도 2의 감마승. 이런 형태여야지. 그치? 대신에 1도 되잖아. 알파가 1이고 뭐 베타가 2의 5승, 2의 5승 이런 것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자리엔 0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 녀석 곱한 게 2의 알파, 베타, 감마가 2의 10승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10인데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얼마? 3H 10. 만약에 문제에서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여기 0 못 와. 그치? 그럼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3H 7 하면 돼. 그치? 이러면 돼. 자,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볼까 그럼? 이렇게 돼 있어도 슉, 그쵸? 슉,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작은 숫자 얼마? 그쵸? 2n 플러스 2라고 쓸게. 그냥 2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n. 근데 2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n은 2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랑 똑같지. 그치? 얘는 뭐랑 똑같은데? 2팩분의 2n 플러스 2 곱하기 2n 플러스 얘가 45다 해가서 방정식 풀면 됩니다. 됐죠? n은 자연수만 나오면 돼. n은 자연수만 나오면 돼. 그치? 뭐 이제 얘는 있잖아. 이 기호에서는 뭐 얘가 3보다 크든 작든 봐서 관심 없어. 알았지? 커도 상관없지. 없지만 대신 3H 8.3 뭐 이런 건 좀 그렇잖아. 그치? 분수나 소수는 좀 그러니까 자연수로 2n이 자연수로 나오게끔 하는 답만 찾아서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기? 오케이? 됐죠? 오늘 수업 끝! 끝! 숙제 뭐겠어? 유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문제 나머지 끝까지 전부 다. 연습문제 엄청 쉬워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쉽습니다. 이 단어. 동영상은 오늘 저녁쯤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반드시 다시들 복습 1랑 하고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정석책에 나와 있는 설명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쭉 읽어봐. 알았지? 분명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수업 끝.